도심에서 인도를 만나다. 인도에 매료되신 분들, 인도가 궁금한 분들 기대하세요. 지금부터 서울 속 인도로 떠나봅니다. 제가 서울에서 아주 재밌게 인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들어왔는데 정말 많은 물건들과 신상이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국내에서 거의 2가지가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인도 박물관, 전문 박물관인데요. 저희 관장님께서 한 40여 년에 걸쳐서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철물, 섬유, 조각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전시해 놓은 종합박물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인도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 인도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이제 인도의 문화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실 제가 인도 문화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거든요. 네. 오늘 제가 왔는데 저한테 꼭 이거는 봤으면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까요? 네.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저희 가장 먼저 오셔서 보실 수 있는 게 이 촛대를 먼저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할 때 테이프 커팅을 하거나 아니면 개막식을 이렇게 하거나 할 때 초를 예를 들면 이렇게 축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어떤 행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초에 불을 켜는 일입니다. 밑에는 꽂힌 거죠? 네, 그렇죠. 초에 불을 켜는 이유는 인도 사람들은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들을 우리 축제에 모셔서 우리 축제가 많이 크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들을 모신다고 합니다. 신이 오시는 길이니까 당연히 그 길에 꽃길로 장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사람들을 환영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꽃의 바닥에 장식을 하고 초에 불을 켜는 이런 용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건물 입구에 많이 있겠어요? 네, 그렇죠. 건물 입구라든가 행사를 진행할 때 가장 초입에 있는 작품이 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2년 개관한 박물관은 시인인 박물관 관장이 인도를 직접 오가며 30여 년간 수집한 인도의 문화재를 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토속 종교와 힌두교, 여기에 불교와 자이나교 등 다양한 종교가 탄생한 나라답게 전시관 곳곳은 지상의 존재를 벗어난 신상들로 가득한데요. 이 밖에도 생활용품과 장신구, 전통악기 등 아주 다양한 전시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무려 2,000여 점에 이르는 수집품을 전시 기획에 따라 번갈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찾기 전 기획 내용을 확인하면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겠죠?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가요? 정확히 어떤 거죠? 네, 이 신상은요.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신인 쉬바신과 그의 부인 파르바티를 한 곳에 합성해 놓은 상입니다. 이 쉬바신은 인도에서 파괴와 재창조를 담당하는 신이기도 하고 요가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쉬바신은 남성을 상징하는 신이고 그의 옆에 있는 모습은 그의 부인 파르바티가 여성의 모습을 상징해서 그 둘을 한 곳에 모아놓은 모습인데요. 재밌는 것은 여기 옆에 숨어 있는 신이고 그 신의 머리에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것도 신인 거예요? 네, 여기 옆에도 신이죠. 자, 인도사에서 가장 사람들이 의외 놀라워하시는 게 겐지스강. 맞아요. 겐지스강에 보면 실제 가면 수질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안 좋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곳에서 목욕도 하고 심지어 그 물을 먹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장을 해서 버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시바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여신은 하늘에 있는 은하수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물이 없었을 때 이 은하수의 여신이 지구에 물을 내려줘야겠다 라고 해서 내려주려고 마음을 하는데 은하수가 지구에 들어오면 지구에 홍수가 나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받아준 게 시바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신이 아래를 딱 내려다 보니까 이 시바신의 외모가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시바신이 그걸 알고 이 신을 머릿속으로 가둬버립니다. 근데 이 신은 약속을 했죠. 인도에 물을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시바손의 머리에 갇혀서 물을 똑똑똑 흘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씻어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신을 해서 화장을 해서 버리면 시신을 뿌리면 이 시신은 다시 좋은 데로 가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겐지스강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천 년의 민간 신앙과 브라만교가 결합돼 이루어진 힌두교는
인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신앙이 반영된 공예품들을 전시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의 공예는요, 화려하면서도 섬세함이 아주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덕분에 근대 작품에서도 전통 문화를 엿볼 수 있고, 공예품을 통해 인도의 풍습과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전시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물론 인도 특유의 감성이 녹아든 작품들을 보는 즐거움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옆을 보는데 저 전쟁 난 줄 알았잖아요. 옆에 이 공예품들은 전사를 나타내는 건가요? 네, 전사를 나타내는 건데요. 네.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어떤 말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고 어떤 말에는 네 명이 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이 탄 인물은 이제 장수가 되겠고요. 이 네 명이 탄 인물은 졸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왕은 뭐 탈까요? 왕은 네, 뭐를 탈까요? 그러게요. 왕은 어떤 걸 타죠? 네, 왕은 코끼리를 탑니다. 인도에서 코끼리는 굉장히 신성한 동물인데요. 왕은 코끼리 위에 가마를 올려놓고 타는 게 주로 왕이 코끼리를 타고요. 이렇게 여러 명이 탄 것은 졸병. 그리고 대장들은 두 명이나 한 명이 말을 타고 왕은 코끼리를 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인도 가시면 코끼리 다양하게 타실 수 있는데요. 네, 왕이 된 기분으로 편하게 코끼리 같은 거 이렇게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전사들이 귀엽게 전시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특히 관심이 있어하는 장면인데요. 저 나무에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져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무에서 노니는 모습, 그리고 초원을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아주 인도적인 모습으로 해학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부한 지하 자원 덕분에 일찍부터 금속 공예가 발달했다는 인도. 특히 2000여 년을 이어져 온 인도 전통 금속 공예 기법으로 점토와 왁스를 이용한 거푸집 제작 방식의 도크라 기법이 있는데요. 도크라 방식으로 제작된 공예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곳은 정말 신기하게 생긴 물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신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거예요? 신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인도에서 세상을 유지하는 비슈뉴의 모습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인물이 비슈뉴고요. 이 밑에 있는 신은 가루다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유명한 항공사 이름이 가루다인데요. 그 이유는 이 가루다가 하늘을 수호하기 때문에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잘 하라는 의미로 가루다 항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가루다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것들을 단죄를 하는데요. 그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분신을 내려보내는데요. 그 분신을 우리는 아바타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흥행했던 영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가 인도 신화를 모티프로 했다고 합니다. 이 비슈뉴는 그리고 다른 모습은 손에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무기로 세상에 해가 되는 존재를 단죄를 하는데요. 그 무기는 톱니바퀴가 달려있는 원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손가락에 끼고 잘 돌리고 있는데요.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 원반이 있을까요? 원반. 네, 손가락에 끼고 있는 톱니바퀴가 달려있는 원반. 그럼 손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인물이 비슈뉴고요. 손에 끼고 있는 혹시 이건가요? 네, 들고 있죠? 네. 제가 손가락에 끼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눈 좋거든요. 네. 어디지?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이제 새의 손이죠. 가루다. 뭘까요? 손에 끼고 있는. 네, 이 조각상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아래를 내려보시면요. 네. 여기 새끼 코끼리가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새끼 코끼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물렸습니다. 누구한테 물렸을까요? 네, 악어는 나쁜 존재죠. 네. 그래서 갖고 있던 무기를 싹 돌리다 탁 던져서 악어 목에 꽂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악어가 보이는데 저 사실 처음 해봤으면 악어 못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것만 와 이렇게 보고 가는데 이 작품의 의미는 이 아래에 있는 악어와 코끼리를 함께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고 비슈뉴 신화를 이렇게 알기 쉽게 조각으로 표현해놓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재밌네요. 전시장에서는 인도의 회화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검은색으로 선을 그리고 원색으로 채색한 화려한 마두비니 회화를 비롯해 인도 특유의 기법으로 이루어진 작품들 또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무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놀랍게도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인도 문화의 신비가 아닐까 싶네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림도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제가 볼 때는 행사? 축제를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네. 이 그림은 인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홀리 축제의 유래가 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인물은 크리슈나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 옆에 있는 인물은 크리슈나의 연인 라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 견우직녀가 있다면 인도에는 이 크리슈나 라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크리슈나의 피부색이 무슨 색이죠? 초록? 아니 네. 약간 파란빛을 도는 네, 파랑빛을 돌죠. 파랑빛을 가진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왕따였습니다. 몸이 푸른색이어서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 나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니가 방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 친구들한테 몸에도 푸른색으로 칠해봐. 그래서 칠했어요. 이 일화에서 발달이 된 게 바로 홀리 축제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홀리 축제에 방문하신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낡은 옷을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의 메인 이벤트가 서로 물감을 던지면서 노는 축제인데요. 외국인이건 남녀노소건 가리지 않고 서로 뿌리고 놉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크리슈나와 라다의 이야기에서 비롯됐는데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유일하게 무시해도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홀리 축제. 그래서 전 인도인의 화합, 우리가 너를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축제, 인도의 대표적인 축제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물감 축제랑 비슷한 거죠? 네, 물감 축제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흰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축제에 갔다 오시면 그 옷은 형형색색으로 다 물이 들 겁니다. 그래서 낡은 옷을 입고 네, 그래서 가야 낡은 되는 옷을. 거군요. 네, 부모님들은 아마 싫어하실 축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뛰어난 공예 기술 덕분에 그들이 섬기는 신상은 물론이고 일상 생활용품과 장신구에 이르는 폭넓은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신앙과 장식 효과, 동물의 침입을 막는 보호의 용도까지 다양한 기능과 의미가 깃든 공예품들은 보는 내내 탄성을 자아냅니다. 인도의 의식주 문화를 엿볼 수 있고 신비한 가득한 신화 이야기에 화려한 공예품들을 살펴보는 즐거움까지 다양한 전시 내용과 여기에 담긴 풍성한 이야기가 관람하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곳 인도박물관.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은 시간이 되겠죠? 제가 아는 신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저 이거 알아요. 네, 어떤 이거 불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불상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상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투라 지역의 불상인데요. 특징을 보시면 부처님의 머리가 한 가닥으로 이렇게 머리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옷이 어떻게 보면 쫙 몸에 달라붙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실 때는 손의 모습을 좀 더 유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손의 모습을 보시는데요. 저쪽 왼손을 보면 무릎에 이렇게 딱 올리고 있죠. 그리고 한 손은 이렇게 손바닥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항마 촉진이라고 하는 수인입니다. 부처님의 손의 모습을 수인이라고 하는데요. 항마 촉진입니다. 부처님 이거에 관련한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을 시기하는 아수라가 와서 자꾸 부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 깨달았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놀리고 또 여자도 보내서 유혹도 하고 먹을 것도 항상 차려놔서 유혹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내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땅속에 있는 너 신 나와서 증명해봐 라고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던 손을 한쪽으로 내려서 바닥을 가리키면서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수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무릎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항마 촉지인, 다시 말해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걸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부처님의 옷이 쫙 달라붙어 있죠. 그리고 한쪽 어깨가 쫙 드러나 있죠. 네. 우리나라의 실제 불상이 한쪽,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당연히 그 불상은 인도를 먼저 통해서 중국이 받고 우리나라한테 전래를 해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징을 보면 인도의 불상들은 이렇게 한쪽 어깨가 드러나 있는 편단우견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들어온 불상은 다 이 위에 가디건 같은 겉옷을 하나 입고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신기하지 않으세요? 인도에서 불상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오면서 가디건 같은 옷을 하나 탁 입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워서? 네, 아닙니다. 뭘까요? 인도에서 이렇게 한쪽 가디건,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받았잖아요. 네. 중국에서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곧 죄인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을 죄인을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황제가 입는 옷을 딱 입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렇게 불상을 만들죠. 네. 가장 이렇게 만들어진 가장 이른 불상 중에 하나가 군위 삼존석굴이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불상이 석굴암 불상입니다. 석굴암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석굴암 불상을 보면 이렇게 한쪽 어깨를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인도에서 이제 그 네.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석굴암을 만든 조각가가 인도에 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서유기의 저자로 유명한 현장이라고 하는 당나라 스님이 네. 인도에 가서 불상을 보고 쫙 센치랑 크기를 쫙 적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석굴암을 센치, 머리 크기는 얼마, 다리 크기 얼마 쫙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 쓰여진 이 기록과 인도 가서 보고 썼다는 이 기록과 석굴암의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 때 이미 인도까지 가서 인도의 불상을 보고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불교와 불교 문화와 연관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상을 보면서 역사 네.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불교 문화권이고 인도하고 우리나라는 또 오랜 문화권을 같이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인도 사람은 언제 가장 처음 먼저 왔을까요? 백제 시대? 네, 백제 시대라고도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인도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인도인으로 가장 저 유명하신. 이과여서요. 그러시군요. 네. 가야의 시조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알죠. 네, 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인데요. 김수로의 신화를 보면 김수로 왕의 부인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왕국이라고 하는 공주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인도의 문화 교류가 이런 신화 속에서도 1000년, 1500년 전부터 쭉 이어 2000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인도가 지금도 물론 교류가 활성이지만 예전부터 다양하게 같이 함께 했던 민족이라는 걸 알고 가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인도에 관심을 갖는 분들, 직접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인도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곳에 오시면 인도의 매력을 알게 되실 듯 싶습니다. 서울 속의 작은 인도 박물관에서 아주 특별한 여행을 즐겨보세요. 제가 오늘 이런 많은 체험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이 서울에도 정말 다양한 이색 체험 문화 공간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 가지신 어머님들 주말에 어디 놀러 가야 될까 정말 걱정 많으시죠? 다양한 문화 공간이 많으니까요. 인터넷에 검색 아니면 리빙TV 검색하셔서 이런 체험 문화 공간 아이들과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 마치고 다음번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속으로 떠나본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일상이 펼쳐지는 생활 공간이었던 것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여행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수많은 여행지를 찾아다녔던 여행 돋보기는요. 오늘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여행은 앞으로도 쭉 끝이 없겠죠? 발끝만 보고 걷다 문득 눈을 들어보면 보이지 않았던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특별한 순간, 여러분의 일상을 또 주변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새로움을 발견하는 즐거움 누려보시길 바랄게요.